손흥민과 네이마르. 한 명은 프리미어리그의 왕좌에 오른 아시아의 자부심. 다른 한 명은 신의 재능을 지녔다 불리는 남미의 축구 마술사. 오늘 우리는 이 두 명의 월드클래스 슈퍼스타 중 과연 누가 더 위대하고 완성된 선수인지 그 뜨거운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스텝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플레이 스타일, 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결정적으로 프로 선수로서의 정신력까지 파고들어 진정한 완성형의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낼 것입니다. 강철 같은 노력으로 정점에 선 왕과 예술 같은 재능으로 세상을 매혹시킨 천재. 지금 바로 세기의 대결 그 막을 올립니다. 먼저 캡틴 손흥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를 완성형 선수라 부르는 첫 번째 이유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무기, 바로 완벽한 양발입니다.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들도 주발과 약발의 차이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손흥민은 그 상식을 파괴합니다. 그의 오른발에서 터져나오는 무회전 중거리 슛이 골망을 찢을듯이 날아가면 바로 다음 경기에서는 그의 왼발이 만들어내는 감각적인 가마차기가 골문 구석을 파고듭니다. 2021-22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을 때 그의 23골 중 11골이 오른발, 12골이 왼발에서 터져 나왔다는 사실은 전설과도 같습니다. 이는 그가 페널티 박스 안팎 어디에서든 어떤 각도에서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공격수임을 증명합니다. 수비수들은 그가 어느 방향으로 치고 어느 발로 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기는 타고난 것이 아닌 수십만 번의 땀과 노력으로 벼려낸 노력의 산물이기에 더욱 위대합니다. 손흥민의 두 번째 무기는 상대의 수비 라인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냉철한 결정력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는 손흥민은 마치 사냥을 시작한 치타와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네로라 하는 빠른 수비수들도 그를 막아서기는커녕 그의 등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움은 그 속도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에 있습니다. 시속 35km에 육박하는 질주 끝에 골키퍼와 마주한 순간 그의 마무리는 거짓말처럼 정교하고 냉정합니다. 골든부츠를 차지할 당시 그가 페널티킥 골 하나 없이 오직 필드골로만 이뤄낸 대기록은 그의 결정력이 얼마나 순도 높은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수많은 감독들이 손흥민을 월드클래스 피니셔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을 진정한 완성형 리더의 반열에 올려놓는 마지막 무기는 기술이 아닌 그의 심장입니다. 토트넘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인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해결사를 넘어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종료 직전까지 상대 수비수를 압박하고 풀백처럼 내려와 수비에 가담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2022 카타르 월드컵 아나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그라운드를 누볐던 그의 투혼은 단순한 축구 경기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개인의 기록보다 동료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브라질의 천재 네이마르를 만나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노력으로 빚어진 강철이라면 네이마르는 신이 축구를 위해 내려보낸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발끝에서 펼쳐지는 플레이는 축구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현란한 드리블과 산바리듬을 타는 듯한 발재간은 상대 수비수들을 그저 관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이마르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수비수 서너 명이 에워싸도 그는 마법 같은 터치 한 번으로 그 압박을 벗겨내고 순식간에 기회를 창출합니다. FC 바르셀로나 시절 메시와 수아레스와 함께했던 MSN9은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격진으로 기억됩니다. 그 중심에서 네이마르는 단순히 골을 넣는 윙어가 아니라 창의적인 패스와 움직임으로
공격의 모든 활로를 열어주는 크레,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그의 천재성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화려한 개인기에 가려져 있지만 네이마르는 그라운드 전체를 읽는 넓은 시야와 동료의 발 앞에 정확히 배달하는 킬패스 능력을 갖춘 최고의 도우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커리어 통산 어시스트 기록이 이를 증명하며 그는 득점과 도움 모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완성형 공격수의 표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스타성입니다. 그는 항상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서기를 즐기며 특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나 월드컵 같은 가장 큰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왔습니다. 그의 플레이 하나하나는 팬들을 열광시키고 상대의 신경을 긁으며 경기의 분위기 자체를 지배합니다.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쇼맨십이야말로 네이마르를 평범한 스타가 아닌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완벽한 양발과 강철 같은 헌신으로 무장한 리더 손흥민, 예측 불가능한 재능과 예술적인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아티스트 네이마르. 두 선수는 이처럼 각자 다른 방식으로 축구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선수의 위대함을 평가하는 잣대가 그라운드 위의 기술만으로 충분할까요?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관리,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프로의식, 그리고 수많은 팬들의 기대와 압박을 견뎌내는 강인한 정신력까지. 진정한 완성형 선수의 마지막 퍼즐은 어쩌면 경기장 밖,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그라운드 위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기술과 재능, 그것만으로 한 선수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완성형 월드클래스를 가르는 마지막 기준은 바로 경기장 밖,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합니다.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자기관리, 팀을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수억 명의 팬들이 보내는 찬사와 비난의 무게를 견뎌내는 강인한 정신력,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손흥민과 네이마르. 두 선수의 커리어를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한마디로 점진적인 성장과 증명의 역사입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시작해 레버쿠젠을 거쳐 세계 최고의 무대인 토트넘 호스퍼에 입성하기까지 그는 단 한 번의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매 시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고 더 강한 리그, 더 강한 팀으로 옮기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손흥민의 이름 앞에는 단 한 번도 사생활과 관련된 구설수가 따라붙은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파티나 불필요한 스캔들 대신 그는 오직 축구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월드클래스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철학 아래 그는 훈련장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프로 선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철저함이 있었기에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유지하며 전성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의리와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아는 선수입니다. 수년간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적설이 그를 흔들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을 믿어준 토트넘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팀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장이 아니라 함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동료이자 가족인 셈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동료 선수들에게는 깊은 신뢰를, 팬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받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는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정한 프로입니다. 반면 네이마르의 커리어는 화려한 재능과 채워지지 않은 아쉬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재능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는 단 한 번도 발롱도르를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팬들은 그 이유를 그의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네이마르의 커리어에는 유독 부상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더 안타깝게 했던 것은 그의 부상 시점이 기묘하게도
동생의 생일이나 브라질 카니발 축제 기간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잦은 파티와 훈련 불참 소식, 감독 및 동료 선수와의 불화설 등 경기 외적인 이슈들은 그의 천재적인 재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바로 바르셀로나를 떠나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화려한 이적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경쟁하며 메시의 후계자로 성장할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의 전성기가 끝나갈 무렵 그가 향한 곳은 더 큰 도전을 위한 무대가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가 축구 선수로서의 명예와 역사보다는 개인의 부와 안락함을 우선시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두 선수가 남긴 유산, 레거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네이마르는 축구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플레이를 펼쳤던 마법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그의 환상적인 플레이 영상이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겠죠. 하지만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만약에 What if? 라는 아쉬움이 따라붙을 겁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성실했다면, 만약 그가 자기 관리에 철저했다면, 그는 정말 메시와 호날두를 넘어선 역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아시아 선수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이 될 수 있다는 증명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상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투혼을 보여주었고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선수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손흥민을 단순히 골 잘 넣는 선수가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를 바꾼 개척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진정한 롤모델로 기억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완성형 선수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천재지만 자신의 잠재력을 100% 터뜨리지 못한 아티스트입니까? 아니면 재능의 한계를 노력과 헌신, 그리고 완벽한 프로 의식으로 뛰어넘어 매 시즌 성장하는 리더입니까? 네이마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타고난 재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완성형이라는 단어의 기준이 축구 기술, 신체 능력, 리더십, 자기 관리, 그리고 프로 정신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면 그 대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과 네이마르 중 누가 더 완성형 월드클래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들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